요게 이제 제 칼럼이 쓰여지는 큐 스포츠 잡지고요. 2024년 3월호에 기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나가려나? 네. 무인 당구장에 대하여라고 해서 요 내용을 소개를 드렸는데, 무인 당구장에 대한 얘기는 지금 뭐 일단 뭐 무인 업소들이 요새 많아졌죠. 네. 뭐 하다못해 길거리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도 무인으로 하는 데 네. 많아지고, 커피숍도 무인 커피숍도 그렇고, 이 기사를 쓰게 된 데는 그 백그라운드에 이제 지난 세월 동안 기사를 써 오면서 갖고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 당국에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랄까? 예. 어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 1-20년 내로 우리 당구 사업은 다 망할 거다, 이렇게 보는 주된 내용이, 당구장이 망하면, 당구장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PBA 내 뭐 기타 등등 정말 외부적으로 방송으로 볼 수 있는 당구의 전성기 같이 보이지만 사실 사상 누각이다. 왜? 당구장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 위에 핀 꽃은 당구장이 다 사양길로 들어간 순간에 저물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동안 뭐 제가 쓴 글을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제 칼럼을 21년째 써오면서 상당히 여러 번,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12번 중에 2번 정도는 요금에 대한 얘기를 항상 써요. 네, 기억이 나요. 예, 요금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당구장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걸 당구장 주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고, 당구장이 점점점 다 부서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구의 저변이 허물어지고, 그러면 꽃도 지고, 이게 순서다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해왔는데, 네.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당구 요금을 진짜 당구장이 잘 운영되고 당구장 사장님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당구의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그 인구 중에서 선수도 나오고, 뭐 이렇게 선순환이 되기에는 현재 갖고 있는 당구장 요금 체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당구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이고, 아 이거 진짜 내 인건비 겨우 따먹기 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당구장 월세 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내 생업을 위해서 당구장 하지만 일선에서 당국의 어떤 저변을 담당하고 있는 당구장 업주들이 어려워지는 만큼 당국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20년간의 해온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입만 아픈 거 아니냐. 당구협회가 정말 굳건하게 존속이 돼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라도 어떻게 왜 당구장 요금을 이대로 둘 겁니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지금 뭐 PBA에 가서 내가 당구장 요금이 이렇게 현실적이 않은데 라고 얘기해봤자, PBA는 거기 유관 기관이 아닙니다. 당구연맹도 마찬가지예요. 당구연맹은 당구 선수들을 잘 관리해서 국위 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고, 연맹 회장님한테 가서 당구장 요금이 현실화가 안 돼서 당구장 사장님들 어려운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하면은 우리 기반이 무너지고 뭐 꽃도 지고 이런 얘기를 누차 해왔지만, 이건 이제 누구한테 해야 될 건지 더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금을 정상화를 해서 당구장들이 잘 먹고 잘 살게끔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구나. 어느 지역에서 잘 요금이 형성이 돼 있던 지역이지만 어떤 당구장 주인이 나는 500원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해버리면 그 지역이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근데 그 박살 난 데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다 주변이 피해야 될 거 하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내 말을 듣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시각을 달리해서 투자되는 어떤 비용, 사용되는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당구장 하는데 인건비를 얼마를 지출하고 월세를 얼마를 내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론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면 인건비인데 뭐 그렇다고 1년, 2년을 나사지를 안 하고 쓸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건물 월세를 안 내면 당연히 쫓겨날 테고. 그러면 그렇다고 전기를 아끼자니 사람들 공치고 있는데 옆에 다른 테이블에 손님 없다고 불 꺼놓으면 그것도 망한 당구장의 징조고. 네. 그러면 전기세 아끼는 것도 힘들고 모두 어렵고 그러면 인건비에서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까 싶은 와중에 네. 무인 당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도 있고 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들도 꽤 여러 있고 그걸 직접 가서 보고 저도 지금 교수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 가면은 무인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 똑같았어요. 거기 테이블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도난 사고 같은 거 흔하게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거기 오는 손님들의 큐가 보관되어 있는 큐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비싼 고가의 큐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리고 카운터 쪽에 어떤 뭐 부분들 하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서 사실은 저도 좀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방문을 했던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접객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관리라는 부분에서 좀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긴 한데 네.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의문점이 좀 들어요.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방문을 했다가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24시간 아예 통째로 무인으로 하는 곳도 가보고 그다음에 주인이 당구장 사장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무인으로 돌리는 데도 가보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네.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분은 보통 당구장 사장님이 한 11시쯤 출근을 한다고 치고 밤 12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고 밤 12시부터 이분이 출근하기 전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1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그 11시간이라는 시간을 저는 그냥 문 닫고 가면 닫혀 있는 시간인데 무인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조금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의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2교대, 3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 새벽에 밖에 시간이 안 되는 새벽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당구를 안 쳤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기 시작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하루의 절반을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월세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월세를 낸다. 100만 원의 월세를 냈는데 내가 24시간 중에 12시간만 영업으로 돌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 그렇죠. 그 버리는 시간에 매출이 나오는 가능성이 생기는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거고 또 아예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투잡, 쓰리잡 하시면서 정해진 클리닝 타임에 가게에 와서 손님들이 쓰고 간 공 쓰기 전에 공, 그 다음에 사용한 공 이렇게 반납하는 거 이렇게 해놓으면 반납하는 공에 쌓여있는 공들 닦고 테이블 청소기 돌리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무인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도난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키오스크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앞에 요거 하는 회사마다 이 키오스크 디자인은 다를 겁니다. 근데 이제 키오스크로 먼저 내가 2시간 정도 쉴 거야 3시간 정도 쉴 거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 요금을 카드로 계산을 하고 들어가. 선결제를 하고 자기 카드를 계산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정보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무인 편의점 있잖아요. 무인 편의점 들어갈 때 먼저 카드를 찍고 들어가잖아요. 찍고 들어가서 인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물건 사고 태그 찍어서 결제하고 나가고 이게 다 CCTV 다 감시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무인 편의점 가봤지만 가서 뭐 커피 사고 뭐 사고 하고 나올 때 뭐라도 하나 더 집어 나올 생각을 안 하죠. 못 하죠. 정상적인 그렇죠. 사람이면. 여기 제가 이제 그 본문에 써놓은 여기 뭐 제가 갔던 당구장 여기 풍무동에 있는 당구장 김포 시흥 월곶에 있는 당구장 이렇게 가보면 여기 풍무동 당구장은 꽤 오래 했더라고요. 24시간 요 시스템으로 거의 10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뭐 일단은 10개월 동안에 도난 사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물론 이 도난 사고 이런 거는 정말 막무가내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있건 없건 그렇지.
뭐라도 하나씩 훔쳐가고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거 아닌가. 네네. 거꾸로 이렇게 키오스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조금씩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있을 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형태 자체에 익숙한 거예요. 그냥 여기는 무인이니까 테이블 잘 닦지는 못하겠죠.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도 닦아놓고 봉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다음에 자기 음료수 같은 거 반납하는 자리 갖다 놓고 그리고 도난 이런 거는 뭐 모든 게 다 셀프화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이제 무인 당구장은 운영비적인 측면의 절감, 창업의 좀 편의성, 접근성을 좀 더 확대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대대전용 구장의 중심인 건지 아니면 일반 뭐 사구 당구장이란 뭐 이런 쪽에 동네에 있는 어떤 작은 당구장 이런 쪽에 타겟을 맞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현재까지는 중대대 혼합구장에서 인기가 높고요. 네. 그리고 학교 앞이라든지 네네. 좀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지역이 아무래도 조금 더 호응도가 높습니다. 대학가 또는 사무실 밀집 지역 뭐 이런데 이제 중대대 혼합구장들. 대대 구장도 있고요. 여러 상황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호응도가 높고 적합하다 싶은 곳은 아무래도 뭐 대학가, 유흥가 뭐 이런 쪽에서 그렇다고 24시간을 새벽에 돌려서 100만 원의 매출이 더 나왔는데 전기세랑 인건비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나와서 24시간 못 돌리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최적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무인구장을 시도해볼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없던 매출이 생긴 거니까. 그 시간, 과외 시간에. 어차피 없었던 매출. 그러니까 뭐 24시간을 무인으로 돌리든 그런 경우에는 원래 있던 매출하고 이제 포함돼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12시 지나면 당구장에 사람 없어요. 없는데 그 없는 거의 원인이 뭐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 생활 패턴이 좀 달라져서 전에처럼 막 2시, 3시까지 당구를 안 치게 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을 생각하면 한 10시쯤 지나서 당구장 가려고 하는데 가면 사람 없게 보여. 그쵸. 그러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만약에 무인으로도 이렇게 거기는 지금 주인은 없겠지만 내가 가서 공을 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자기 동료들하고 야 당구 한 점 칠까? 야 지금 가봐야 당구 하나 문 닫고 없어. 아니야 저기 가면 24시간 하는 데 있는데 괜찮아 가보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던 매출 그 시간에 어차피 내가 문 닫아놓고 다 불 꺼놓고 없었던 매출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 더 나와준다. 그래서 내가 월세 내는데 보조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인 당구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당구장에서 무인 당구장으로 해서 추가 시간대를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텐데 비용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무인 당구장을 시설을 해주는 업체들이 여러 있는데 제가 조사한 그 업체는 둘인데 그 업체들은 대동소이해요. 그 할부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전체 한 1,500 키오스크하고 CCTV 달고 뭐 블럭 전기공사를 또 새로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거기가 무인으로 돌리기 시작해서 24시간 영업을 한다라는 거를 주변에 일단은 빨리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천천히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주변에 뭐 현수막 걸어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 정도 큰 차이 없이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 같아요. 1,500만 원 내외에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야 그럼 내가 1년 동안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더 번다고 치고 이거 그냥 버리는 돈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구장을 다시 매매를 하더라도 권리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시설 권리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 업체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어느 정도 한 30% 정도 현수금만 내고 나머지는 길게는 1년까지 할부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잡지에 네. KMB가 딱 나와 있길래 사실은 좀 색안경을 꼈어요. 저 한 두 군데 업체도 알고 있는데 네. 혹시 KMB하고 뭔가 공동 사업을 뭐 하시나? 그 잠깐 했어요. 여기 제가 언급한 업체 거기가 KMB하고 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지. 저는 KMB 사장님하고 안면은 있는데 뭐 사업 같은 거 같이 뭐 할 뭐 그 정도의 어떤 친분이나 관계는 없죠.